사암심법을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암심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 의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티칭 매뉴얼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 사암심 아카데미. 지난 시간에는 사암도인 친구유결 제29장 협통문 중에서 제1증 우협통, 즉 문자 그대로 바른 쪽 옆구리가 아픈 것이니 폐의 병인지라 폐정격을 써라. 이럴 때는요, 폐정격은 좌측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제2증은 좌협통, 문자 그대로 좌측 옆구리가 아픈 것이니 간의 병인지라 간정격을 놓아라. 이것은 우측에 넣는 거예요. 간정격을. 사암침 적용할 때 좌측의 병은 우측에 사암침을 넣고 우측의 병은 좌측에 사암침을 넣는 겁니다. 편두통하게 되면 오른쪽 편두통은 좌측에, 좌측의 편두통은 우측에만 침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좌우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미크론, 독감, 감기 등등은 시스테믹 질환이잖아요. 이럴 땐 양쪽에 다 넣는 겁니다. 그 원칙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간은 주로 오른쪽에 치우쳐 있고 폐는 양쪽에 다 있는데 동의학에서는 좌간 우폐라고 칭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의과학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초간단 요약해 드렸는데 그거 다시 정리해 드리고 좌간 우폐에서 좌간과 관련된 좌협통 토론합니다. 좌간 우폐, 한의학 대사전에서 빌려온 글, 달리 좌간 폐우라고도 부른다. 간과 폐의 기능적 특성을 이런 말로써 간의 기운은 주로 몸의 왼쪽 부위로 돌아서 위로 올라가고 폐의 기운은 주로 오른쪽 부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도 의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해석해 드립니다. 좌간 우폐는 이러한 뜻이에요. 내경에 간생어좌, 폐장어우에서 나온 좌간우폐는 사실 해부생리학적 또는 임상병리학적으로 고인들이 본 것을 실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폐, 폐는 양쪽에 다 있는데 제 대가리 잘 봐주세요. 금을 이렇게 거요. 명치까지 내려가. 옆구리 사선. 이 부위는 흉곽유미조에서 받은 림프액이 여기서만 뱅뱅 돌다가 우측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전체는 순환하다가 좌측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가서 정맥혈과 믹스되고 우심방, 우심실 그리고 폐로 들어가서 동맥혈로 환원되어서 다시 동맥혈이 전신에 분포되고 말초동맥에서 혈장 성분이 빠져나와 림프 관로로 들어가고 소장 유미관에서 흡수한 지용성 영양 성분이 또 림프관으로 흘러들어가 믹스되면서 림프액이 형성되죠. 그것이 전신의 세포 조직에 영양분을 전달하고 면역세포들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미 분포시켰던 림프액은 수거하죠. 이 시스템을 거쳐서 다시 좌우측 쇄골화 정맥 그리고 정맥과 믹스 다시 동맥으로 환원, 이러한 시스템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인들은 보았던 거예요. 우측의 림파틱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우측 쇄골화 정맥으로 입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측에 림프 병변이 생기면 좌측보다는 더 고통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것을 보고 우폐라고 한 거고, 좌간은 그렇죠. 간은 주로 우측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좌측에도 일부가 자리하고 있지만, 그런데 간 문맥이 역류하게 되면 이렇게 비장이 붓는다. 그러면 당연히 좌측에 있는 비장 부근에서 통증이 나타난다. 특히 이것을 흉협고만이라고 해서 눌러보면 아파요. 그러니까 간의 병변은 주로 우측에 증상이 나타난다예요. 간은 4분의 3이 망가져서 그야말로 나쁜 표현이지만 꼴깍하기 전까지는 아프지 않아요. 간 자체는 통증을 거의 못 느껴요. 그런데 간의 병변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침묵의 장기야. 조물주가 간의 병변이 생기면 좌측에 통증이 나타나니까 잘 살펴봐, 이렇게 설계하셨던 거거든. 그걸 고인들이 본 거예요.
삼두이는 거금 450여 년 전에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을 아셨을까요? 그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이제 왜 좌간이라 했는지, 왜 우폐라고 했는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결로 다시 돌아가서 좌협통, 견증, 문자 그대로 왼쪽 옆구리가 아픈 증이니 요법 간에 병이 든지라. 그러니까 우측에 주로 치우쳐 있는 간의 병변이 들면 좌측으로 증상 시그널이 나타난다. 삼두인께서는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음곡 곡천을 보하고 경고 중봉을 사하라 간정격. 그런데요, 여기서 삼두인은 간정격을 놓아라 했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간정격이냐면 복진상 좌측의 흉겹 고만, 즉 비장종래에 의한 통증이 촉진되면 그때 우측에 간정격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간기 울결에 따른 간비대, 담낭염 등은 우협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즉 간 자체의 통증보다도 담낭 부근에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담낭과 연결된 간 담도에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담낭에 문제가 생기면 역시 우측에도 흉엽고만이라는 증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통증이. 그런 경우에는 좌측에 간정격 적용하는 거예요. 간정격은 무조건 우측에만 적용한다가 아니고 우측에 간정격을 적용할 증이 있으면 좌측에 간정격 놓을 수 있는 거고요. 폐전격도 마찬가지예요. 우협통에 좌측에 폐전격 놓아라 했지만 그러나 좌측에 폐의 질환일 경우에 우측에 폐전격 놓을 수 있는 거죠. 양쪽이 다 문제가 있으면 오미크론처럼 양쪽에 다 삼침 적용하는 거고. 이상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집대성 삼경주석 그리고 고방요약, 삼침자요법 등의 관련 내용들 목차해 보시면 다 나와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삼두인 승부 요결 제29장 협통문 중에서 폐골통,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